생각합니다. 네, 예. 정말 뭐 청명의 주구나 한식의 주구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탄핵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뒤를 바라보면서 상황을 수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은 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들을 좀 다시 그리고 한번 드리고 권성동 싶습니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고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직후에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친윤도 아니고 그냥 체리따봉 찐윤이에요. 그냥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뭔가 대통령실 입장 내놓는 거 보니까 정말로 곤경에 처했다고 느끼는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누구랑 인터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정규재 TV랑 정규재 했거든요. TV랑 인터뷰했어요. 이번에 누구랑 어느 유튜버랑 인터뷰를 하게 될지가 또 아, 굉장히 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네. 같다. 아마도 본인이 굉장히 고립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 이봉규 TV를 틀어놓고 네. 잠을 든다, 잠자리에 든다라는 얘기가 임기 초반부터 있었고 아니면 뭐 네. 서정욱 TV 예 이런 데가 되지 않을까. 워낙 관계가 좋으니까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진짜 국민들이 죽다 사는 밤입니다. 네, 그 장갑차를 둘러싸고, 예, 그리고 그 군인차를 둘러싸고, 예, 그렇게 있었던 시민들 한 분 한 분, 정말 다가와서 진짜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진짜 윤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그 대통령직에 살아남아 거잖아요. 그 자체가 네. 상당히 기가 막힌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루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어쨌든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하야 아니라 탄핵의 길을 상정했고 그것이 살 길이다. 국민의힘에서 어제 기괴한 얘기가 나왔는데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서 2월 하야 3월 4월 대선. 네. 4월 3월 대선. 하야 혹은 5월 대선 예, 이렇게 두 그거는 트랙을 이야기하는 어떻게 것이죠.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양수 단장이 뭐 일종의 뭐 TF를 꾸려가지고 제안한 방식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결과적으로 그것조차도 대통령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뜨거운 민심을 전혀 모른다라고 봐야죠. 근데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산출 계산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만약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최장 180일간의 탄핵 심판 절차가 있거든요. 그 나누면은 6달인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현재 될 경우에 60일 이후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장 8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탄핵했던 전례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91일 만에 가결이 된 거예요. 그럼 91이면 3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3개월에다 60일 대선이니까 5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은 그 시간표만 탄핵보다 빠르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산술하면 12월이니까 2월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하야면 두 달밖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비견해 보면은 헌재 심판보다 우리가 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더 빠르다. 이런 식의 어필 포인트를 갖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네. 국민들의 대리인 국회의원들이 탄핵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 마음과는 굉장히 불일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탄핵이 아마 좀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한 거에 보면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시에 찬성표 던졌던 18명,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친한계 의원 4명, 그리고 5일에 임기단축 개헌 촉구 기자회견 열었던 소장파 5명, 안철수 의원 등 총 25명한테 찬반을 물었다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럴 때 최소 11명이 표결에 참석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김상욱 의원을 포함해서 윤석열 행동에 대해서는 보수도 용납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주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번 네. 주에 끝내고 정상화를 해야 주식도 정상화. 네, 나라 경제가 정말, 지금 예. 정말 도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죽어 있는 민생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번 주 안에 끝내야 된다. 그래야 잠을 좀 잘 수 있다. 네, 아니 진짜 자영업자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상계엄을 이유로 그 어떤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수두룩하다라는 이야기 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말 윤석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150조 가까이 지금 잃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오늘 비상의원 총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안 표결 그리고 퇴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 도대체 비상의총을 몇 번 하는 겁니까? 날마다 비상 내용이 비상하지가 않아요. 전혀 네, 비상하지가 지금, 네. 않아요. 누굽니까?
그 TV조선 앵커 출신의 신동욱 의원? 신동욱 예. 의원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상은 계엄이죠. 지금 계엄 상황이 그렇습니다. 비상인 건데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무슨 이야기 이상을 할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나도 계엄이 문제인 건 알지만 당장은 안 된다. 이런 게 국민들한테 지금 통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예지 의원 그리고 네. 김상욱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위 보수 우파들의 그 마타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배신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네. 김재섭 의원이 형 나 어떻게라고 얘기했던 게 당 내부의 당원들 일부는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탄핵은 그 계엄은 옳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다수의 국민들은 또 이 당신의 행동이 네. 그릇됐다라고 해서 밀가루 계란 집어 던지고 있고 그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의 지역 사무실에서는 대체로 그런 일들이 근조화환이 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 왜 하는지 저는 솔직히 묻고 네.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총칼 들이대는 무장하는 민간인한테 총칼 들이대는 대통령 감싸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 상식의 문제 아이들한테 나중에 어떤 이야기 하려고 여기서 망설이는지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냥 지난주 했던 행동부터 좀 사과하면서 이번 주에는 탄핵으로 심플하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정치 공학을 떠올린다는 네. 게 참 네. 신기한 발상 같아요. 어제도 보면은 여당 의원들 중진의원 모여가지고 한다는 게 고작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추대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그런 그 수습안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겠습니까? 지금은 대통령한테 가서 당장 그만두라고 해야 될 용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그런 용기는커녕 우리가 대통령이 물러나면 우리도 망하고 대선도 망하고 정치도 끝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셈법만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미 망했어요. 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란범이 있는 정당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안 망했습니까? 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부활하는 걸 꿈꿔야지. 신인기 변호사 말대로 이미 보수의 종말이라고 한 현실 인식이 있고 나서부터 다시 이것들을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든 안 망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그 망함을 더 길게 연장하고 있다. 그 자체가 한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보수는 역사 앞에 떳떳하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한강이 어제 그 시상식이 있었는데 네. 노벨 문학상을 받아왔는데도 5.18을 주제로 다뤘다고 해서 그거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수준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 집단이라는 사람들은 친일, 예? 전두환 군사 독재, 이 망령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4.3. 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올바른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라는 사람들은 늘 이익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자들로 지금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걸 보십시오. 저게 정상적인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보수정당이라고 한다면 국익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총칼이 날아올 때 자기들이 앞장서서 국민을 지키는 게 보수정당의 도리인 거지. 자기들끼리 이익을 지키겠다고 저 국회에서 대통령 이익을 지키고 내 이익을 지키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보수가 그러지 않다는 걸 제발 보여주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표결에 네. 찬성을 하시라. 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누누이 드리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저는 네. 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입장문을 내놨는데 그거 보면서 아 정말로 상황 인식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래도 하는구나. 김영호 장관이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분이 어제 이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참담한 마음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직을 수행하는 마지막 날까지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뭡니까? 곧 정리가 될 거라는 걸 예감하고 있는 거죠.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네네. 그런데 이렇게 생존 기로에선 그 말 그대로 정부를 떠받치는 게 누구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이죠. 끝까지 예. 정말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온 국민이 나서서 아니 그들도 다 아이 키우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거예요. 최소한 자기 자식들이 부끄러워해야 하진 말아야 되잖아요. 그 어디 MBC 아나운서가 자기 아버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서 비겁하다고 예, 연태영 의원이 예, 자녀분이셨던 얘기를 걸로 했던데 기억합니다. 저는 그게 솔직한 국민들의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독재도 겪고 전쟁도 겪고 그리고 수많은 갈등 속에서 민주화를 이뤄내고 오늘날 심리적 에잇. 저는 이걸 넘어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이 소요 사태를 넘기면 대한민국의
더욱더 굉장히 네. 품격 있는 국가로 나아갈 거다. 그리고 더 좋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 밑받침은 훌륭한 국민들이다. 시민들이 응원봉? 네. 네, 응원봉을 들고 외치고 있는 한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바로 그 진실이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이 꿈꾸는 나라는 전두환식 나라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동수 감찰부장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총장 시절에 같이 일을 했던 네, 감찰부장. 주요 참모였습니다.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폭로한 바가 있는데 본인이 육사 갔었으면 쿠데타 일으켰을 것이다. 그래요, 라는 맞아요. 식의 그 말을 얘기했었어요. 했다라는 이야기를 네, 책에도 네. 기록했고 네. 인터뷰에서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확 계엄해버릴까 예. 이런 말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예. 정말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네. 그 계엄이라고 하는 게 예. 정말 진짜로 존재했었구나라는 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검찰 출신이고 검찰총장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나머지 2명의 검찰총장 후보는 검찰개혁 못한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윤이라는 사람이 맞아요. 검찰총장을 네. 하고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자신에 대한 징계나 이게 추미애 소위 얘기하는 추윤 갈등으로 격화되자 그때는 내부 교란을 일으켜서 정치의 길로 나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의 속성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필요하다면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지금 제가 중요한 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런 그 기회주의자들이 머릿속에 여러 명 지나갑니다. 막 당을 넘나들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을 잘 솎아내는 거. 이게 바로 국민들의 예리한 통찰이다. 저는 다음 선거에서 또 그 다음 선거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서 있을 그 어떤 선거에서도 기회주의자들을 골라내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거다. 네. 예, 지금 막 감언이설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시일리아 방송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다시 맞이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바로잡아야죠. 빠르게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다들 좀 심경은 복잡하시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은 젊은 세대가 시위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주에 또 나올 거라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기 네. 때문에요. 날씨가 좀 협조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반드시 탄핵을 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기쁨의 방송을 그러게요. 하게 될 예. 기대를 좀 제발. 해보겠습니다. 예. 제발. 앞서 이제 윤건영 의원이 너무 우울한 관측을 해줘가지고 그래요? 예. 안 될 것 같다? 쉽지 않다. 그게 그러니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예. 당론으로 묶어놓으면 이거를 해제해서 자유투표를 해놔야 열리는 거지. 그게 안 되고 계속 꽁꽁 묶여 있으면 쉽지 않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분 마지막으로 예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대 말고 예측.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통과를 관측하고요. 그 이유는 그 한동훈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TF 차원에서 하야를 촉구했는데 그걸 사실상 언론 보도를 통해서 거부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탄핵 찬성 외에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것마저 외면한다고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그들도 받을 것이다. 그 비상계엄 해제 당일에 현장에 있었던 18명은 적어도 국민을 따르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고 토요일 날 탄핵 가결을 전망합니다. 네. 네. 한동훈 대표 5명도 못 만듭니까? 한동훈 대표 리더십을 좀 제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탄핵 표결 가결된 것으로 저희가 다음 주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네, 정말 탄핵 가결 방송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댓글창에 표결 시간이 몇 시냐고 질문 계속 주시는 분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시에서 4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표결 시간이 정해진 건 정확하게 아닌데. 통보된 것은 아닌데 제가 의장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네. 취재한 바에 따르면 3시 또는 4시가 가장 유력하다. 5시보다는 좀 빨리 하자. 왜냐하면 너무 늦어서 춥다. 시민들이 힘들죠. 시민들이 너무 네. 추우시다. 예. 그래서 그 국회의장실에서 시민들이 너무 추우시고
그리고 회의 있을 때 표결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시는 좀 이르다고 해요. 네. 그래서 3시 또는 4시, 그러니까 3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부분은 확인이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릴 터이니 취재 편의점 계속 주목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그럼요. 가장 예. 중요합니다. 경향 네. TV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경향 TV 꼭 해주시고. 요즘 좀 정책이에요. 네, 시사인 꼭 해주시고. 예, 저희가 그래도 어느덧 58만 오. 예, 구독자에 돌파를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60만 곧 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송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